일본의 정계에서 망원 제조기로 유명한 아소다로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망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번 올림픽과 관련하여 올림픽은 40년마다 문제가 일어난다.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1940년 삿포로와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개최 중단된 바가 있고 40년 후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국가들이 소련의 개최를 보이콧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40년 후인 2020년 도쿄올림픽이 다가오자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대적학 자크 아탈리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도 일본은 파멸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여 화제인데요. 만약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여 단순히 일본은 최고라는 메시지만을 국제사회에 보낸다면 지나친 국수주의에 빠져 브렉시트를 촉발한 영국의 사례처럼 올림픽 이후 나라의 경제가 패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자신의 증상을 의심하여 병원에 가도 병원 앞에 붙어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뿐인데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독감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감기 증세가 있으신 분들도 오지 말아주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은 고열이 발생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에 일본의 한 민간병원 원장은 익명으로 일본의 실태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의료 거버넌스 학회에 폭로된 내용인데요. 해당 병원은 민간 중규모 병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하루에 20차례가 넘는 사람들이 증상을 의심하여 내원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기초적인 검사를 몇 가지 하고 나서 증상이 의심되어 보건소 측에 정확한 검사를 의뢰해도 보건소에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모든 검사는 국비로 부담한다는 말이 거의 무색한 상황인 것이죠. 말만 국가에서 경비를 대준다 뿐이지 겨우 신청을 해도 어차피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자신의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텐데 검사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오히려 병원은 의심 환자들의 집합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증상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옮기는 배양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가 현저히 떨어지니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인프라도 거의 전무할 테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다음 달 무렵에는 중국 그 이상 세계 최악의 광범위한 패닉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폭로가 인터넷에 퍼지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뉴스포스트 7에는 이제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실질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일제 휴교령이나 행사 자제 등 국민들에게 위축과 공포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국민들 또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 휴지 사재기 같은 비이성적인 일만 벌이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현대비즈니스에서는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에게 부탁만 해서는 안 된다 라며 맹렬한 비판 논조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국민 개개인의 자기 방어 노력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마스크, 티슈, 심지어 체온계마저 구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여 자기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행동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악의 여건 속에서 시간을 벌 동안 정부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리고 이는 결국 모든 물품 보급의 정체를 초래할 것이고 머지않아 일본의 모든 방어선은 본격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현재 사태에 대해 안일한 것이 사실 일본도 영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솔직하게 집단 면역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비밀스럽게 집단 면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일본 국민 9천만 명이 피해를 입을 때까지 이 실험을 지속할 텐데 결국 일본 국민 개개인은 자기 방어를 멈추면 끝장나는 이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러시안 룰렛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작부터 중앙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져 선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는 19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FNN 프라임에서는 지난 18일 일본이 한국식 대응을 따라하기 힘든 여러가지 현실적 요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쇼와 의과대학 특임 교수 니키 요시히토의 말을 빌려 한국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꽤 잘 되어 있다면 한국과 협력하여 검사체제를 조금 빌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보다 더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비가 적게 오는 이유가 있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가장자리에서 발달한 장마전선은 중국 남부, 우리나라 제주도 아래 남해안, 일본 규슈 등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는 지난 6월부터 폭우가 계속되며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일본 규슈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실제 오늘 오전 기준 기상청이 제공하는 위성 사진에 따르면 제주도 남해안을 제외하고 한반도는 비교적 비구름 없이 깨끗한 모습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 위에는 비구름이 잔뜩 더 있다. 이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한 차가운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한 채 한반도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 지역에만 비가 쏟아졌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찬 공기에 막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중부지역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 7월 중순을 넘어섰지만 폭염과 열대야 대신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는 것도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다. 장마전선은 7월 말에 접어들어서야 소강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던 일본 폭우 피해 관련 위로전에 대한 답전을 지난 16일 외교부를 통해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답전에 문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 일본 정부는 인명구조, 긴급재해 지원, 그리고 하루라도 빠른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중국 남부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에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국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기록적 폭우로 일본 열도 전체가 비상사태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감염자도 하루 600명을 돌파했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22명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600명을 넘은 것은 긴급사태 발효 기간에 최다치를 기록했던 4월 11일 720명 이후 96일 만에 처음이다. 또 하루 622명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11일과 4월 10일 644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369명, 사망자는 총 998명이 됐다. 도쿄도에서 최다인 286명이 확인되는 등 각지에서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최다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감염은 전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미야기현에서도 14명의 신규 감염자를 확인했고 토쿠 공업대의 학생 등 2개의 클러스터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사카부 66명, 사이타마현 49명, 가나가와현 47명, 지바현 32명, 아이치현 21명, 효고현 17명, 교토부 13명, 가가와현 10명,
등이 긴급사태 선포 해제 후 가장 많았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부지사는 기자단의 취재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도쿄도에서는 신규 감염자 가운데 20, 30대가 196명으로 약 70%를 차지하는 한편 40물결 60대도 67명으로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유흥가인 밤의 거리 관련은 67명, 감염 경로 불명은 137명이었다. 도쿄도에 따르면 보육원이나 고령자 시설 등의 감염이 가정 내 등의 2차 감염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세대적으로 확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염려다 라고 말했다. 일본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쿠마모토현의 쿠마천을 비롯한 복수의 하천이 범람을 일으켜 이 유역에서는 침수나 토사재해가 발생했다. 16일 12시 기준 전국적 사망자는 76명, 심폐정지가 1명, 행방불명자가 8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호우는 2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서일본 호우로부터 불과 2년 만에 큰 폭우가 내린 것이라고 일본 동양경제 온라인은 보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사상 초유의 재앙과 폭우로 일본 열도 전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여행 장려 캠페인인 고투 트래블 사업을 도쿄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2일부터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 예산 1조 3,500억엔, 약 15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여행 비용의 50% 상당, 1박 기준 1회의 최대 2만엔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도쿄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조기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측은 일단 도쿄도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키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현 감염 상황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도쿄도를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킬 수 있는 여행 장려 캠페인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절친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